저번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한 2400년 전에 많은 일을 했고, 뭐 논리학,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형이상학, 자연철학, 윤리학, 정치, 교육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했고,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물체의 운동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왜냐면 2000년 전 이전의 지구에서 인간의 생각은 이 사람의 사상이 거의 지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물체의 운동, 뭐 그때 과학이란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 물리학에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번째가 이런 생각이 있었죠. 힘을 주지 않으면,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도 물어봤지만, 힘을 줘야 움직이는 거죠. 힘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다, 뭐 어떤 도장 뚜껑 같은 건데, 힘을 줘야 움직이고 안 주면 가만히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힘을 탁 줬는데 어떤 물체가 아무도 힘을 안 줬는데 계속 간다,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 같은 거 차도 영원히 굴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다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계속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있었더라? 떨어지는 돌멩이. 지구가 있고 돌을 주었는데 돌이 아무도 힘을 주지 않았는데 막 떨어지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를 어떻게 생각했다? 고민하다가 뭐랬더라? 얘는 귀양 본능이다. 땅에서 왔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댔죠. 그리고 또 더 적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 천체는 어떻게 되느냐, 천체. 달이라고 칩시다. 얘는 무거워 보이는데 안 떨어져. 근데 하늘을 돌더라. 원운동을 하죠. 그때 어떻게 설명했더라? 그런 얘기했죠. 속세, 땅과 하늘, 천상의 법칙이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운동이 원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그러면 어떤 물체를 던지면 무슨 운동을 하죠? 던지면 잘 안 보이나? 던지면 홀수 운동 하잖아요. 던져진 돌멩이, 얘는 힘을 줬을 때는 움직인 걸 알겠는데, 힘을 주면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근데 내 손을 떠난 이후에는 왜 앞으로 가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원소설, 물, 불, 공기, 흙에 의해서 공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얘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진공이 돼서 얘를 계속 밀어준다.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되게 어이없지만 이 얘기가 얼마나 갔다? 무려 한 2000년 가량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져서 완전 진리처럼 굳혀지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사상이 서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간 생활에 대해서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고, 중세 시대도 지나고 근대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다 틀렸다. 왜 돌멩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떨어지니, 집에 가고 싶어서 말도 안 된다. 왜 달이 가다가 경로를 휘게 바꾸느냐, 뭐 천상세계 법칙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던져진 돌멩이가 이렇게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얘든 온 우주를 통일하는 단 하나의 운동 법칙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보다 1687년도에 프린키피아가 됩니다. 프린키피아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프린서펄 정도 될까요? 프린스포. 자연 철학의 원리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단 하나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세계를 바꾸게 되는데 뉴턴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이 됩니다. 프린키피아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익히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했던 많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깨고 이것이 가장 맞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옵니다. 제1법칙 뭐겠어요? 제1법칙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더라? 관성의 법칙이 됩니다. 관성의 법칙.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어떤 얘기냐? 첫 번째, 모든 물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 자체부터 중요해요. 모든 물체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달이든 땅에 있는 돌멩이든 예외 없이 모두 통용되는 그런 법칙이다라는 거죠. Everything. 예외가 없다. 뭐 구차하게 하늘은 하늘의 법칙, 뭐 공기가 섞여서 땅에 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물체는 똑같다.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법칙의 조건.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외부의 간섭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물체 M이 있어요. 어떤 물체 M 이렇게 질량 M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있어. 근데 여기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 여기 M이 있을 때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물체에 가진 힘이 없다. 알자 힘이 제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계속 가만히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교실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질량 M이 있어요. 질량 M.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입니다.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가만히 있죠? 네, 증명됐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계속 가만히 있고.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뉴턴의 사과가 돼요. 자, 이 질량 M이 사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과. 그리고 이 지구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죠. 사과가 이렇게 공중에 있으면 물론 내가 잡고 있어야겠죠. 그걸 손을 잡고 있다 탁 놓으면 여러분 이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놓는 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놓는다는 것은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떨어지잖아요. 뉴턴의 생각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과가 내가 딱 놓았을 때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그렇죠. 뒤에 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오히려 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물체는 아무도 안 건드리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쑥 떨어졌다면 내가 지금 손으로 당기듯이 보이는 힘만 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원인. 시그마 F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뭐가 당겨요?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력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중력이라는 얘기를 뭐 어렸을 때부터 한 번은 들었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뉴턴 이전 시대 뉴턴이 만들었잖아요. 중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중력이란 개념을 제일 처음 생각한 사람도 뉴턴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중력이란 개념이 없었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뉴턴은 왜 중력을 개발했을까? 이제 일법칙 하다 말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가 가만히 있는 물체인데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과가. 근데 얘가 움직인다는 것은 누가 당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당겼다. 이게 모르고 누가 당겼다. 그럼 누가 당겼을까? 당기는 이유가 누굴까요? 지구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얘가 만약 떨어졌다면 땅이 당겼다라고 보는 거죠. 더 크게 얘기하면 지구가 당겼다. 그럼 지구가 왜 당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게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 말고 뉴턴이 만든 법칙도 유명한 게 뭐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듭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고 뭐 이걸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였어요.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뉴턴의 사과를 생각해 봤을 때 지구가 당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고 누가 당겨야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니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질량은 그냥 M1이 있고 M2가 있을 때 그냥 서로 당긴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같은 힘으로 2번이 1을 당기고 1번이 2를 당기고 R만큼 떨어졌을 때 모든 질량은 그냥 당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질량이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어떤 힘으로 모든 질량은 서로 모든 우주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 지구도 커다란 M이고 얘도 M이니까 서로 당긴다. 그래서 당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당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물체는 간섭이 없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움직인 물체는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밀대가 아닙니다. 밀대가 아니라 한번 탁 튕겨가지고 탁 튕겨서 이게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손을 따놨을 때 한 번 움직인 물체는 어떻게 된다? 한 번 움직인 물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렇게 굴려볼까요?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움직이려면 계속 밀어야 되죠. 드리블 하듯이. 뉴턴의 생각은 달랐어요. 한 번 움직이는 물체가 가다가 멈추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글씨 좀 이상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인 물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 등속도 운동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고 보다는 한 번 움직인 물체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그럼 왜 영원히 가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예를 드는데 어떤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교실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팠어. 1교시 마치고. 여러분 예전에 언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이제 돈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 1,000원이 있네? 1,000원이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수업도 안 들어오고 종이 요즘에 종이 땡땡 다른 종이 있는데 종이 울렸어요. 어떡하 그래서 이제 수업도 끝나고 얘가 이제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 친구가 딱 매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겠죠. 근데 한 몇 발자국 가다가 멈췄다고 칩시다. 멈췄어. 멈춘 거죠. 왜 멈췄을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물체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적이 있다면 계속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만약 멈추거나 빨라지거나 아니면 가다가 경로를 바꾸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 가다가 껌을 밟았거나 아니면 뭐 이 친구가 준혁이라면 어이 준혁아 이렇게 선생님이 뒤에서 불렀다든가 외부의 간섭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 뭐냐면 뉴턴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법칙, 뭐다? 관성의 법칙인 거죠. 어떤 물체든 간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던 대로 한다. 레리비죠.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가거나 움직이던 것은 계속 직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관성이고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휜다 또는 가다 멈춘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힘을 줘야만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가다 멈추는 것도 이상한 거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영원히. 왜냐면 운동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가다가 멈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의 간섭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가다 멈춰요? 그렇죠. 마찰력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외력만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의 생각은 반대인 거죠. 운동 상태를 바뀌게 하는 어떤 것의 원인이면 그게 눈에 보이는 힘이든 보이지 않는 힘이든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때만 얘가 상태를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원래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제1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땅의 법칙이 있고 그 공중인 달은 뭐 천상의 법칙을 따라 이렇게 뭐 원운동을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얘는 한 번 움직인 물체잖아요. 그럼 뉴턴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영원히 가야 되는 거지. 지구를 이제 떠나서 직진하는 거지. 근데 얘가 휘잖아요. 왜 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이 있다는 거죠. 왜 휩니까? 실제로 지구가 달을 당기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가만히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달이 가다가 이렇게 계속 경로를 휘는 이유는 둘 다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지구가 당기기 때문이다. 만류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구차하게 나누지 않는 거죠. 그리고 땅도 하늘도 같은 이유로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가만히 있거나 영원히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되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물체가 힘을 주지 않고 영원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2법칙을 한번 또 생각해보죠. 제2법칙은 뭐겠어요? 제1법칙은 뭐였지?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외부에 간섭이 없을 때. 그럼 제2법칙은 뭐냐? 그럼 간섭이 있을 때가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거죠.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돼요. 똑같습니다. 모든 물체는 everything이죠. 땅에 있는 물체든 하늘에 있는 물체든 어떤 물체든 온 우주를 통일하는. 자, 외부에 간섭이 없으면, 외부에 간섭이 있으면, 이건 좀 풀었어서 외부의 간섭이 뭐죠? 힘이죠. 힘을 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리 얘기합니다. 지금 여백이 좀 애매해서 대충 써보겠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여 하여 속도가 변한다. 이게 제2법칙이 됩니다. 자,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하면, 외부에 간섭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의 힘이 0이 아니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까 이게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했죠. 또는 가만히 있는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수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A는 0이다.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물체에 F가 0면 A는 0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제2법칙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힘을 가한다. 어떤 물체 질량 M이 있고 여기다가 F가 0이 아니면 얘는 A도 0이 아니다. 이거지. 속도가 변한다는 것이 그때 우리 가속도 얘기했죠. A가 0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 같은 얘기도 뭐다? 얘가 속도가 변했죠. 그것은 주변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랑 얘기는 어떻게 연결돼요. 그리고 달이 가다가 영원히 가지 않고 자꾸 경로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등속 원운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등속 원운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등속 원운동은 여러분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왜냐면 속도의 요소가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요. 빠르기가 그대로더라도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얘는 가속도가 제로가 아닌 거예요.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원인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또는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무슨 소리냐면은 속도의 변화가 있는데 힘을 작게 주면 작게 변하고 힘을 크게 주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힘이라도 좀 더 큰 물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바뀌는데 똑같은 힘을 큰 물체에 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이 속도의 변화가 어떻다?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센 힘을 주면 더 많이 변하고 질량이 큰 놈은 더 적게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힘을 주면 무조건 A는 생긴다. 하지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속도의 변화는 힘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M에는 비례하고 M에는 반비례하고 F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비례상수 K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뉴턴의 생각을 하고 있죠. 뉴턴이 제일 처음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정확한 어떤 그냥 뭐 신에 의해서 뭐 돌멩이가 날아가고 뭐 또는 뭐 철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금의 이제 과학의 시초가 정확한 이런 수식을 만든 게 된 사람이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 자체를 뉴턴이 1로 정합니다. 본인이 제일 처음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나옵니까? A는 M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이항시켜주면 F는 MA, 그 유명한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 또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의 유명한 식 F는 MA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탄생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식으로 대충 물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체의 정확한 움직임을 실제로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 하나로, 이 세 글자인 이 식으로.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 그 막 화성, 목성까지 그뭐 보이저 뭐 2호 이렇게 해가지고 탐사선이 가고 있죠. 이 인공위성이 정확한 어떤 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이 식 하나의 발견 때문에, 발명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소위 이제 과학, 자연과학, 과학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 하나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돌멩이를 던졌을 때 얘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냥 신의 운명에 맡기고 왜 떨어지는지 그냥 뭐 자연법 그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지금 보면 되게 뭐 미신 같은 거죠.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관까지 바뀌게 돼요.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걸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 뭐 과학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과학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지고 과학기술의 시대가 바이오로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불확실성 어떤 상대론적 세계로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또. 하지만 지금부터 이 시대부터 과학혁명의 시대가 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시기 되게 중요한 거 몇 개를 얘기해 봅시다. F는 MA인데 F는 여러분 그때 우리 스칼라 벡터 얘기했었잖아요. 했을 때 이게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벡터죠. 얘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량은 어떻습니까? 질량은 스칼라예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고 가속도는 벡터예요. 또.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A는 뭐 벡터는 안 배웠다지만 간단한 벡터이기 때문에 KB 이런 벡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B 벡터의 K배가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K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스칼라니까 얘를 2배 하면 얘가 A 벡터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방향은 항상 같겠죠. 그래서 이 식 하나로 뭘 할 수 있다? 속도의 변화하고 힘의 방향은 항상 같다. 이런 또 하나의 법칙을 알 수가 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자임이죠. 알자임.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질량 M이 있고 얘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F1, F2, F3가 있다 칩시다.
있을 때 얘의 알짜임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벡터 협으로. 그럼 얘가 시그마 F가 되는데 이 방향으로 얘는 가속되게 된다. 알짜임의 방향으로 얘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의 방향으로. 두 번째,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얘를 또 이렇게 쓰면은 그리고 이 속도의 변화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이 식으로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질량이 있다. 어떤 공간에 질량이 있다. 선생님이 처음에 시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처음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뭐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물리라고 뭐 질량, 시간과 공간, 그다음 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간상의 질량이 있다면 얘가 제로가 아니란 소리죠. 뭐가 있다. 얘는 제로가 무조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이 좌변,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이 0이 맞춰야 됩니까? 그 질량에 가해지는 어떠한 힘도 없다. 만약에. 그럼 이 꼴이 성립하려면 A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죠.